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제주 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이근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 충돌에 대해서 관제탑이 먼저 경고를 했고 그에 대해서 기장이 메이데이 구조 요청 신호를 하고 결국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당시 얼마나 급박했던 상황으로 보이시는지요? 조종사가 메이데이라고 할 때는 항공기가 정말 긴급하게 착륙하지 않고는 추락 같은 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착륙의 우선순위를 두어달라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세대 충돌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위험하길래 이렇게 큰 사고가 날 걸까? 이렇게 굉장히 놀라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사고가 난 737-800 기종 같은 경우는 제트 엔진이 2개가 장착된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에는 항공기 추력을 담당하는데 세 대가 들어갈 경우에는 엔진의 추력이 상실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양쪽 날개에 지금 엔진과 유압장치가 있는데 한쪽이 폭발을 했다고 왜 이렇게까지 큰 참사가 날 수 있었을까? 혹시 기계적 결함이 있었던 거 아닐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항공기 엔진이 2개가 있는 것은 한 개의 엔진이 정지되더라도 나머지 엔진 하나 가지고 충분히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조류 충돌이 있은 다음에 조종사가 나머지 엔진 가지고 충분한 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항공기 내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었겠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1차 착륙을 시도했다가 지금 다시 2차로 시도했다가 사고를 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추가로 기장이 더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건 없었던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행을 고어라운드라고 하는데 고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충분히 다시 항공기를 정비해서 안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복행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항공기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조종사가 충분한 고도를 가지고 다시 복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너무 낮게 내려와 있던 상태라고 봐도 될까요? 낮게 내려와 있고 항공기의 상태도 다시 올라가서 재정비하기에는 조종사가 느꼈을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랜딩 기어 문제점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바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보통 랜딩 기어는 유압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유압 시스템은 3가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엔진 하나가 고장난다 그래도 유압 시스템 전체가 고장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조종사가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고 그다음에 유압 시스템이 고장 나더라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매뉴얼로 내리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로 내리는 시스템을 작동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수동으로 조작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매뉴얼 조작이 수동으로 이렇게 잡아다니면 핸들을 잡아다니면 그 자중에 의해서 랜딩 기어가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사고가 난 기종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보잉 737-800이라는 기종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세계적으로도 판매가 많이 된 기종인데 그만큼 사고도 많이 났던 기종이라고요. 737-800은 약 5,000대 이상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잉 737 시리즈 중에서 최근에 사고가 많은 것은 이번 사고가 난 737-800 기종이 아니고 737 맥스 기종입니다. 그래서 737-800 기종은 상대적으로 그 사고가 많지 않은 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사고가 많지 않은 여객기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례적인 좀 사고가 났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2009년 8월에 제작해서 기량이라고 하더라고요. 15년인데 이 기간은 노후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항공기의 기력이 20년 이상 되면 경년기, 노후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경년기라고 표현하고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20년이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기의 기령하고는
사고와 연관관계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활주로보다는 짧아서 그것이 사고의 원인 중 아닐까 하는 지적도 있는데 전문가로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예, 활주로 길이가 길면은 항공기 안전에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러나 무안공항이 2,800m고 지금 사고가 난 737-800 기종은 2,800m 거리 내에서 충분히 이착륙이 가능한 기종이기 때문에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하고는 또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로 연관짓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같이 추락하면서 그 외벽에 항공기가 부딪힌 영상을 봤는데 항공기 길이가 조금 더 길었다면 활주로 길이가. 길이가 좀 더 길었다면 이 좀 피해를 좀 더 지금보다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공기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진입을 했느냐, 그다음에 활주로의 어느 부분에 접지를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사고와 관계되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더 자세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사고 원인 규명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